노다지 설전입니다. 오늘은 그 반도체 후공정, 그러니까 OSAT 기업이죠. LB세미콘에 대해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LB세미콘이 원래 주력이 디스플레이 구동칩, DDI 패키징이었는데 최근에 사업을 좀 다각화하면서 2026년에는 성공적으로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핵심 질문입니다. 저는 LB세미콘의 긍정적인 변화, 또 성장 가능성에 좀 더 주목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LB세미콘이 넘어야 할 어떤 현실적인 과제들, 그리고 좀 불확실성,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요. 좀 신종론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그 DDI 중심 사업 구조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날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겠죠. 저는 LB세미콘이 LB루셈 합병을 통해서 DDI 의존도를 낮추고 첨단 패키지 기업으로 도약할 어떤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봅니다. 단순히 DDI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스마트폰 전력 관리하는 PMIC나 또 카메라에 들어가는 CIS, 그리고 시스템 온칩 SoC 같은 BDDI 분야로 꾸준히 넓혀가고 있거든요. 특히 그 전기차 같은 데 많이 쓰이는 전력용 반도체 패키징 사업은 매년 100% 이상씩 성장하면서 새로운 동력이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랑 일본의 주요 패블리스트라고도 협력하면서 해외 매출 비중을 50%까지 늘리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도 세웠고요. 삼성전자가 HBM 투자를 늘리면서 기존 레거시 물량이 좀 넘어오는 그런 낙수 효과나 또 삼성이 자체 AP, 엑시노스 채택을 늘리면서 관련 칩인 PMIC 물량이 같이 늘어날 기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P3 신공장 투자도 단순히 생산량 늘리는 걸 넘어서서요. 12인치 웨이퍼 기반의 첨단 패키징 생산 능력을 확보해서 미래 시장에 대비하는 아주 중요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펌핑부터 테스트, 패키징까지 쭉 한 번에 제공하는 풀턴키 서비스 역량도 강점이고요.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해보면 2026 한 2분기쯤에는 의미 있는 실적 개선, 그러니까 턴어라운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년 3분기까지도 영업 적자가 예상될 정도로 실적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요. 많은 OSAT 업체들이 다 어렵긴 하지만 LB세미콘의 경우는 삼성전자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의 AP나 CIS가 경쟁사한테 점유율을 뺏기면 LB세미콘 물량도 같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해외 고객 확보, 방향은 좋은데 반도체 칩 하나 개발해서 양산까지 보통 1년, 길게는 3년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력하는 성과가 당장 내년 실적에 아주 크게 기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주력인 DDI 패키지는 또 원재료 비중이 한 70%나 되고 특히 금값 변동에 따라서 수익성이 좀 출렁이는 위험도 안고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제가 볼 땐 현재 공장 가동률입니다. AP 라인이 45%, DDI 라인이 50%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게 손익분기점인 60%에도 못 미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수익 내기가 어렵죠. 전력용 반도체 성장, 네,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연매출 300억 원 규모면 아직 전체 실적을 이끌기에는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HBM 같은 데 쓰이는 2.5D 이런 최첨단 패키징 기술은 솔직히 아직 국내 OSAT 기업들의 역량이 좀 부족한 개발 단계에 가깝습니다. P3 공장 증설도 2027년 4분기 양상 목표인데 그때까지 필요한 자금 확보라든지 실제 가동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그래서 2026 턴어라운드 자체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과거 2022년 같은 그런 폭발적인 성장을 다시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결국은 삼성 물량이 얼마나 확보되느냐 이게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현재 가동률이 낮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삼성의 그 차세대 AP, 엑시노스 관련 물량하고 HBM 투자 확대에 따른 기존 레거시 물량이 내년부터는 점차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게 가동률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거고요. 해외 고객사 매출 역시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게 그냥 희망이 아니라 수년간 준비해온 결과거든요. 넌 DDI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있고 또 글로벌 OSAT 강자인 ASE나 국내 하나마이크론과의 협력을 통한 시너리도 가동률과 수익성 개선에 분명히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글쎄요, 삼성 자체도 AP나 CIS 시장에서 지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인데 과연 LB세미콘으로 넘어올 물량이 그렇게 기대만큼 클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삼상 의존도를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해외 고객 매출이 언제 또 어느 정도 규모로 가시화될지 아직은 불확실성이 좀 크다고 보고요. ASE나 하나마이크론과의 협력 효과도 내년에 당장 아주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낮은 가동률 문제가 그렇게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면 말씀하신 2026년 턴어라운드의 강도는 생각보다 좀 약할 수도 있다는 거죠. 최대 수준의 범프 생산 능력을 갖췄고 아까 말씀드린 풀턴키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P3 투자는 단순히 라인을 늘리는 게 아니라 12인치 기반의 첨단 패키징으로 기술 전환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미래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죠.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공장 문제로 일부 물량이 국내로 넘어올 가능성, 이런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도 조금은 해볼 수 있고요. 물론 범프나 풀턴키 강점 맞습니다. 하지만 2.5D나 3D 같은 진짜 의미의 최첨단 패키징 기술에서는 아직 TSMC 같은 글로벌 선두 기업들하고는 격차가 좀 있는 게 사실이고요. P3 공장 투자 역시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이라든지 실제 양산까지 남은 시간을 고려하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봅니다. 계획대로 기술 전환과 양산이 잘 이뤄질지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LB세미콘이 물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글로벌 고객을 확보하고 또 미래를 위한 P3 투자 같은 걸 통해서 분명한 변화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단기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26년 이후에는 긍정적인 성과를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실적 개선이나 턴어라운드 시점 그리고 그 강도에는 여전히 좀 물음표가 남아 있습니다. 높은 삼성 의존도라는 오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또 해외 고객 확보 성과를 얼마나 증명해 낼지 그리고 P3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주가를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신중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LB세미콘의 미래는 DDI라는 한 우물에서 벗어나서 첨단 패키징 기술과 글로벌 시장이라는 더 넓은 바다로 성공적으로 항해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LB세미콘의 현재와 미래를 좀 다각적으로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더 확실한 평가는 앞으로 LB세미콘이 보여줄 실제 성과를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노다지 썰전이었습니다.